여러분, 과학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학문,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자연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인간이 만든 세상을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과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멋진 문장 하나 보고 가실게요. 물리학자 시몬 스테빈이 한 말인데요. 경이롭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경이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분명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이 전통적인 과학을 이끌어온 힘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과랑 저 멀리 우주에서 행성이 빙글빙글 도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로 그 속에서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아주 단순한 법칙을 기어코 찾아냈죠. 네, 이겁니다. 복잡함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은 단순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자연과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잠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울창한 숲인가요? 아니면 도시의 건물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쵸?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건 사실 자연 그 자체라기보단 인간이 만든 건물, 도로, 컴퓨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런 인공적인 세계도 과연 자연과학의 법칙만으로 전부 설명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나뉘게 됩니다.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인공적인 것. 그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연과학은 세상은 원래 어떠한가를 묻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분석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반면에 인공의 과학은 세상은 어때야 하는가를 물어요. 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다르죠? 하나는 분석, 다른 하나는 종합, 하나는 발견, 다른 하나는 설계.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과학, 인공의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주인공인 인공물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근데 인공적이라는 말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좀 가짜? 부자연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살짝 들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쓸 인공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떡 인간이 만들었다. 자연의 반대말, 아주 중립적인 의미로만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죠. 종합된 창조물이에요. 둘째, 자연물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인공꽃처럼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어떤 기능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평가할 때 얘는 마땅히 이래야 해 하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유리 닦기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야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목공을 가진 인공물들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인공물은요, 일종의 경계면에 서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공물 자체의 구조, 이걸 내부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인공물이 작동해야 하는 세상, 이걸 외부 환경이라고 해보죠.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좀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걸려있는 평범한 벽시계를 생각해보죠. 그 안에는 톱니바퀴 몇 개 들어있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 즉 내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시간이 아주 잘 맞죠? 왜일까요? 바로 벽이라는 외부 환경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부 환경으로도 충분한 거죠. 둘의 궁합이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 시계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배 위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상황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는 똑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시계의 내부 환경이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외부의 흔들림을 이겨낼 장치가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인공물의 복잡성은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외부 환경에 맞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 환경에 따라 복잡성이 결정된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연구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아는 규칙들을 컴퓨터에 넣고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날카롭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결국 입력한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개만으로도 이걸 수백만 번 반복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복잡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일기예보가 딱 좋은 예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그 속의 나사 하나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만 뽑아서, 즉 추상화해서 모델링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덕분에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인공의 과학이 가장 심오하고 또 우리 자신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 대상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물리적 기호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쇠와 플라스틱으로 된 물리적인 기계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0과 1이라는 기호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 세상을 모델링하고 문제를 풀죠. 바로 이런 걸 물리적 기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가설이 나옵니다. 만약 지능이라는 게 방금 말한 그런 물리적 기호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 자체라면,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과 뇌 역시 하나의 거대한 물리적 기호 시스템이 아닐까요? 소재가 실리콘이 아니라 살과 피로 이루어졌을 뿐인 지극히 정교하고 복잡한 인공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도로 설계된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생각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인간의 지능조차 기호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불과하다면 과연 우리가 만들어낼 인공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